정태근 이사님, 시장 흐름을 쭉 짚어봤는데요. 유독 우리 시장이 너무도 많이 빠진다. 이 경계감이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번 주 되면 그래도 좀 소강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속절없이 밀리는 거 보면 금투세, 트럼프, 지금 뭐가 지나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연말까지도 이런 유독 부진한 우리 시장의 흐름을 염두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이 유독 빠진다라고 보세요? 그만큼 매력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저는 안 살까라는 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은 방금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스몰캡 장세가 지속이 돼 왔었는데 이 스몰캡 장세를 방해시킬 만한 부분들이 금투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칩스법 얘기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 더 많이 또 흔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과연 사야 될 매력이 있을까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미국 증시가 낫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대적인 어떤 소외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 쪽으로 뭐 지수 대형주 쪽이겠죠? 이쪽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이건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유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이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굳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어떤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슈라든지 테마 중심의 어떤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슈나 트럼프 테마는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네네. 그 이슈도? 네. 네. 제가 지금 증시 상황에서 이런 영담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은 지금 하반기에는 외국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그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이슈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방법은 미국 대선 타임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수 상승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시면 아시지만은 연초 같은 경우 반도체 갔다가 그냥 바이오 바톤 이어받았잖아요. 하반기도 어쨌든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가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한적인 어떤 접근을 하게 되면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반등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은 국내 증시 내에서는 이슈와 테마에 따른 순환매의 장세밖에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대선 관련해서 움직이는 테마 이슈에 좀 집중해서 결국에는 답답한 개별, 테마에 대한 장세에 대한 대응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태 기사님,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 수급이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환율이 그래도 1,300원 찍은 이후에 상방을 제한하나 싶었지만 언제 또 뚫고 갈지 모른다라는 강달러의 위협까지 큰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건가요? 너무 아쉽죠. 이번에 큰 사이클이 왔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아쉽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HBM 관련해서 연초서부터 6월에 된다, 8월에 된다, 그리고 10월에 된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은 뭐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라 그러면 적절한 매수 가격까지는 내려온 게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PBR 밸류 0.87배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도 깨지 않았던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네. 물론 바닥을 잡으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6개월에서 한 3분기 정도, 9개월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그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경우가 나타났던 게 2020년 PBR 밸류 1.09배 그리고 적자를 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 나타났던 22년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 그것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 얼마나 시간을 벌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압박감이 좀 크기는 하지만 일단 자리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은 분명히 있기는 하나 정말 제대로 시장의 반등에 대한 계기를 찾는지 외저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간에서 또 이스페타시스가 또 유독 그 소부장주 내에서도 낙폭이 깊은 상황인데요. 여기는 루머가 결국에는 현실이 된 상황, 뭐 제2호의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국에는 공시를 통해 현실화시킨 상황에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이기태 기자님.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상증자한 자금으로 어디다 사용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적이 동반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두 분기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투자자들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그 흐름이 넘어가고 나서 회사가 실적으로 보답하고 유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상증자까지 그 일정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오후장에 계속해서 무겁습니다. 뭐 대부분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목만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후장 어떤 종목들이 또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지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고금리 강달러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속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 회의 결과에 따른 실망감에 중국향 소비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오늘 시장은 트럼프 테마주들의 상승만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인데요. 거래량 상위 먼저 살펴보면 여전히 트럼프 테마주들의 거래량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경협주 일신석재라든지 우크라이나 제건주 SG, 조선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기자재주 현대힘스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도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 하단의 업종 상위도 살펴볼 텐데요. 업종 상위 1위가 방산입니다. 2위가 건설기계, 3위가 통신, 그리고 4위가 조선, 5위가 전기가스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방산 테마 내에서는 오늘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기대감이 커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탄력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 테마 내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HD 현대건설기계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9%대, HD 현대건설기계가 5.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 통신업종 정도가 개별 이슈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KT가 향후 2028년까지 연결기준 자기자본이익률 9에서 10%를 달성하고 누적 1조 원의 다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신주 전반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속 KT의 주가는 이 시각 현재 8%대 강세입니다. 또 좌측 하단의 단기 테마로 넘어가도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로 가득합니다. 현재 1등이 블록체인과 2등이 스페이스X고요. 3등이 남북경협주, 4등이 STO, 5등이 조선 MRO입니다. 비트코인 급등 속 블록체인과 STO 관련주가 단기 테마의 최상위에 위치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스페이스X 배터리 공급 소식에 스페이스X 테마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테마도 내에서도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 미래에셋 그룹은 지난 2022년 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스페이스X 유상증자에 2,3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빨간불은 거의 다 트럼프 트레이드. 오늘 재건, 인프라, 남북경협, 가상화폐 그리고 조선 섹터가 선박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 상승폭이 다소 축소가 되고 재건이라든지 남북경협, 가상화폐 쪽에서 오후장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태 기사님,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용돈을 잃기까지 38일밖에 남지 않았다. 영상을 공유하면서 정말 종전이 되는 것인가? 또 트럼프 당선인과의 푸틴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재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오늘 뭐 재건이라든지 그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유독 눈에 띄셨던 종목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방산주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 방산주가 계속 지속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깊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란 듯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은 강했죠.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공약할 때 24시간 안에 자기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방산주의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수주 공시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각 국가별로 방위비를 올리고 증액하고 있다는 부분이 방산주들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으로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쪽이 상당히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되면서 스페이스X 그러니까 나사에 맡겼던 걸 스페이스X에서 수주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주와 실적 개선이 좀 내년도에는 밝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 섹터를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업종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쉽사리 매도에 나서는 것보다 조금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더 붙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투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업도 있는데 트럼프가 플러스 알파로 붙은 뭐 방사는 워낙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짚어주셨으니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이제 테마격입니다. 사실 뭐 재건 테마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남북경협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도 같이 트레이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 사이에 실적으로 증명되는 쪽만 철저하게 가려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산, 조선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에로라든가 새로운 그 미국에서 새로운 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전 그 정도가 그 실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실적 플러스 투자 심리 개선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실적 없이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는 방산과 더불어서 뭐 조선 그리고 원전까지 좀 더 내용이 있는 쪽에 대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 매매는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의 연장선 우리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한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등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주항공 안에서는 오늘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한국항공우주 증권사 탑픽으로 또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재훈 이사님, 오늘 이제 우주항공 쪽 사실 최근부터 우주항공 쪽이 강하기도 했고 오늘 이제 강한 종목들 내에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주항공 쪽도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그 자리에서의 관심 유효할까요? 아니면 여기도 좀 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실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내년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좀 당선이 되면서 가장 노력을 했던 게 머스크입니다. 그 머스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분야들은 다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중에서도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6G죠.
저궤도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이제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 우주방위군이라는 이런 얘기로서 훈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관심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내년도에도 우주선 발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12월 달이죠. 올 연말경에도 일단 한 차례 정찰위성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분기마다 최소 한 번, 1회씩은 우주선 발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6G로 넘어가게 되면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6G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 통신 장비 쪽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쪽에 있어서도 확산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쪽, 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봤을 때 좀 눈여겨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오늘 좀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탑픽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육해 공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냅에 있어서의 투자도 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이외에 좀 보게 되면 뭐 세트레가이는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네. 때문에 내년도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뭐 프론티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들썩이고 있죠. 네, 그럼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트레이드, 특히나 우주항공을 넘어서 6G 통신 장비까지 확장을 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결국 트럼프와 머스크로 진행되는 종목군 중심으로의 압축적인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한화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퓨런티어, 뭐 세트레가이와 같은 종목들 관심도 짚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또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 쪽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조금 더 그 트럼프 외에 좀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짚어볼까요? KT와 KTNG 강력한 주주환원 발표 이후에 특히나 KT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파워를 뿜어내는 오늘 52주 신고가 격신하고 있고 최근에 KTNG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주환원책으로 강했죠. KT는 은근히 올라왔었고 최근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오늘 재차 급등이 나오면서 다른 이제 통신주와는 별개의 조금 더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광훈 파트너님, 네. 한켠에서 KT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통신주들이 이제 이 주가 지수 방어 역할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 이야기들 때문에 통신주들이 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유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KT, KTNG 이 기업 두 가지 기업들은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이야기들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은 오늘 처음 나온 뉴스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주중 동안에 발표되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예상이 네. 되다 보니까 좀 더 그 뉴스가 다시 재차 부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광훈 파트너 같은 경우 KT 매매해보시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저는 지금은 못 살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배당에 좀 가까워졌을 때 그 일자에 맞춰서 매매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사실은 KT라는 많이 하진 종목 않을 것 포트에 같습니다. 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인데 네. 가는 거 보면 잘 가네 싶은 종목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종목이 꾸준하게 오를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힘든 모습에 반비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올라왔는데 사실 솔직하게 지금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뭐 밸류업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수급이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가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와서 이 종목군들을 접근하기에는 쉽지 부담된다. 네. 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막 오르는 종목들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들어가서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을 손절하기도 쉽지 않은 정말 손 쓰기가 쉽지 않은 장에 사고 싶은 종목도 사실 많지 않고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막막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오늘 지금 비만 치료제주들 움직이는데 인벤티지랩이 VR까지 발동돼서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오니 이것도 어떻게 손 쓰기가 쉽지 않은 종목군들의 우후죽순의 움직임에 정말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화장품 관련주,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어닝쇼크 나왔고 실적 실망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전반에 뭐 중국 전인대의 실망감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미용 관련해서 메디톡스마저도 컨센서스를 밑돈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후 지금 11%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용 관련해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메디톡스, 뭐 이런 보톡스 쪽 나아가서 미용 의료기기까지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너무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잉그루드랩을 좀 대표적으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매도가 가능하면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래서 못 하는데 그러면은 상황이 제가 볼 땐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잉그루드랩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잉그루드랩만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북미양에 있는 화장품사 전체 문제적인 문제일까?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3분기에도 이제 뭐 북미 쪽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 실적이 되게 좋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럼 실질 실적이 좋으면은 실질 데이터가 좋으면 실적 좋게 나야 되는데 잉그루드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이 문제가 과연 잉그루드랩만의 문제일까? 라고 고민해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급락이 나온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잉그루드랩이 실적이 안 나온 부분들은 지금 자막에 나가듯이 북미양 화장품 업체들의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는 가져볼 수는 없나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북미 쪽 가는 물량들이 지금 이미 가는 거거든요. 9월 말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비한 어떤 그런 물량들이 지금 이제 선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선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버렸다? 4분기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년을 보는 물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잉그루드랩의 실적 쇼크가 잉그루드랩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 중심의 북미 업체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르시면 자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인대 광군제 영향이 없어요. 지금 왜 영향이 없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비자 완화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중국 소비주들이 이틀 반짝 갔어요. 그래서 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전인대 끝났고 광군제가 예정이 돼 있지만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미 모멘텀이 중국에서 탈중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17%, 26% 니라면 자를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가 30, 40이 안 되려면은 과감하게 자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숫자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또 북미양 종목들 중심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 잉그루드랩을 비롯해서 일단 비중 축소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뭐 답답한 얘기밖에 없네요. 그나마 좀 수급이 오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지 수급 특징주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조체, 조선과 우주항공 그리고 전력기기를 순매수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중공업을 11월 들어 꾸준히 매수하는 가운데 오늘은 50만 주가량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상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가도 6거래일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 속에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섹터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간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HD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세에 7%대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도 트럼프 정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기대로 순매수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수급, 우리 한화 시스템 살펴봅니다. 앞서서 정재훈 이사도 이 우주항공 안에서 한화 시스템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광 파트너님, 오늘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 나오나 기관의 이제 수급과 맞물려서 주가가 아주 90도로 치고 올랐거든요. 네. 이거 부담스럽습니까? 더 갑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배경에서 방산주에 대한 실적 관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과학 기술을 좀 응용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관심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 때까지 추가적인 수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발사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국내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 한화 시스템이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스페이스 X가 이번 달 중에 이 시험 비행 6차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키워드를 좀 계속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 시스템이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사업 능력과 네. 그리고 방산에 대한 실적, 또 우주항공 사업에 대한 관심,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좀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신규로 담기에는 부담스럽고 보유자의 영역에서의 수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코스피 수급 특징주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시총 높은 바이오주들, 리가켄 바이오가 HLB, ABL 바이오를 순매수하고 있고, 또 보톡스 관련주들, 파마리서치와 휴젤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 휴젤은 공동 최대주주인 CBC그룹의 휴젤에 대한 매각 결정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조회 공시를 냈습니다. 지난 2022년 블룸버그는 당시 최대주주 CBC그룹이 휴젤을 상장 폐지한 후 홍콩에 재상장한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2년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시를 내면서 오늘 주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휴젤을 4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30억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펩트론과 올릭스 모두 순매수 상단에 자리해 있는데요. 일라이딜리와 약물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에 대해 공동 연구 개발 중인 플랫폼. 이틀은 외국인, 최근 이틀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4거래일간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트럼프 종목 외에는 일부 바이오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수급이, 기관 수급이 특히 눈에 띄었고요. 자,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수급 특징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재훈 이사님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주목하셨는데 네. 3분기 적자. 연대 이제 내년에 블랙핑크가 온다라고 하면서 증권사 호평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나요? 지금 따라가면 물리지 않을까 그렇게 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되는군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있어요 특징주를 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유난히 그냥 딱 보이는 게 YG엔터였었습니다. 네. 3분기까지 실적은 좀 안 좋지만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 쪽이나 뭐 게임주들이 다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엔터주들은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YG엔터 같은 경우 뭐 아파트에 이어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촉매제로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2NE1의 콘서트 공연이 내년 초까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이제 블랙핑크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실적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중국 관련주라고 좀 분류가 되면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 기관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권역에 좀 진입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4만 원대
4배 정도, 4만 원 정도 부분에서의 눌림목이 오게 된다라면 내년도 연말, 연초까지 좀 대비를 해서 매수를 해본다면 오히려 좀 더 괜찮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항권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보다는 향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 YG 엔터테인먼트는 신규 매수 자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자, 시장 토크와 더불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오후장 유망주 네 분의 종목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성우, 이기택 이사는 파마리서치, 이광우 파트너는 한올바이오파마, 정재훈 이사 한미글로벌입니다. 사실 지금 사고 싶은 종목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성우를 꼽으신 배경이 궁금하네요.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스크, 테슬라의 수혜가 되는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우라는 종목이 저는 괜찮다고 봐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탑케어 어셈블리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주목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기택 이사는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지금 고가권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다른 미용 쪽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여기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 뭐 이쪽 섹터를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펀더멘털 개선이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확장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클래시스보다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늘 수출주가 아니라 내수주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수출주로 네. 평가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연말에 뭐 내년도를 보고 투자하기 적합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우 파트너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알테오젠을 필두로 이제 ADC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좀 압축해 볼까요? 네, 저도 일단 ADC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HTS 상에서의 뉴스에서는 ADC 키워드를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뮤노마트라는 미국의 회사를 통해서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모멘텀을 꾸준히 살려왔던 기업인데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준비를 ADC 플랫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와서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또 이 종목까지 동반해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때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라든지 ADC 플랫폼에 대한 이 키워드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잠재적인 모멘텀으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재훈 이사는 한미글로벌이네요. 네.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네.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한미글로벌 또한 재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테마의 끝은 다시 주가는 원위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주가는 이제 원위치가 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내년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 종목군들은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인 모양을 보게 된다라면 얼추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만 늘어나게 된다라면 여기서 쉽게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또 오후장 유망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시장 토크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